주말 사이 나온 주요 투자 뉴스만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짜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아다로 미네랄과 MOU를 체결하고 자동차 주요 소재인 알루미늄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인 HD현대 전기선 대표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과 만나 사업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무선통신 회선을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SK넥실리스는 기존 시장 제품 대비 30% 이상 연신율을 높인 4680 배터리용 V 동박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동박 업계에서 처음으로 고객사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일주일 사이 110원이나 하락한 달러원 환율, 추가 하락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말에 환율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경제지 헤드라인은 원달러 환율 14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됐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하락인 건지 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외환 시장에 400억 달러가 추가로 풀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혜수 앵커께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110원이 하락했다. 한 달도 안 됐죠. 1,440원에서 1,330원까지 우리 원화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달러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주역은 뭘까요? 당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 지수가 되겠죠. 예상보다 조금 더 둔화폭이 커서 이제 물가 정점 지났다. 그럼 물가 정점 지났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금리 인상 너무 빨리 하지 말자. 천천히 경기 동향 보면서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8개월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강달러, 킹달러가 이제 진정세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장 큰 힘을 받은 게 바로 대한민국의 원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이번 달만 해서 우리 한국의 원화는 8%가 강해졌습니다. 일본 엔화도 상당히 강해졌네요. 7.1%, 호주 달러가 4.8%, 영국 파운드화가 2.5%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것이 낙폭 가대, 다시 말해 주가로 말하면 너무 많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올라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턴 어라운드 한 것이냐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죠. 12월 14일 날 미국 FOMC에서 정말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멈추고 빅 스텝으로 가느냐, 0.75가 아니고 0.5로 가느냐, 이걸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뒤 김선영 대표께서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0.5%가 이제 80%를 넘었다는 그런 보도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원화가 강해진데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요.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6월, 7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화가 약해진 기준 포인트가 어디냐. 1,3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거기에 많이 포커스 맞췄거든요. 이번 달러 약세가, 즉 원화 강세가 1,300원을 무너뜨리고 1,200원대로 진입한다면은 이제 당분간 우리 원화는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반대로 그동안에 1,440원에서 급락한 모습 보였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1,300원 밑으로 진입이 안 된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역외 환율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1,313원대, 4원 넘게 추가 하락하면서 1,313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좀 한 수급 동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 시장은 달러를 푼다고 하지 차이나론에 따른 중국 이탈 자금도 지금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의 지금 중심에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용희 수석님. 일단 반도체 섹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면은 시장 자체가 좀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정확히 거의 뭐 1을 뭐 나타낼 정도로 반대로 가면 정확히 반대로 가고 같이 가면 정확히 같이 가는데 이게 원화가 강세를 띄우다 보면은 사실 지금 환율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긍정적으로 좀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확히 보시면 9월 29일부터 외국인이 6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중에 원화가 가장 많이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난 거죠. 같은 기간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한 3% 정도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이제 유로, 엔, 뭐 파운드, 캐나다 달러 뭐 이런 통화들을 반대해서 나타내는 지수인데 2.8%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되는 통화들이 평균적으로 한 2.8%가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이렇게 8%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원화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국 정부가 환율 안정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지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12개 공적 투자자들한테 환해줄 비율을 10%더 높여라. 그러면 지금 그 공적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규모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 높여버리게 되면은 원화로 매수세가 한 10%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 400억 달러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율에 대한 게 조금 더 원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나 뭐 대형주들 특히나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이런 쪽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IT 쪽에 조금 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가장 뭐 굵직한 이벤트를 꼽자면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사우디 붐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지는 기사 사우디와 경제협력 급물살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사우디와 활발하게 지금 사업 협력 논의를 하고 있나요, 김선영 대표님? 네, 최근에 다양한 기업들이 사우디와의 어떤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되는 기업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더 협력을 확대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이제 사우디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호반그룹 그리고 대한전선 역시 사우디 투자 장관과 최근에 만나서 초고압 케이블 생산 법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리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사인 HD 현대 전기선 대표 이제 칼리드 알파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 두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업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뭐 잘 아신 대로 현재 사우디 아람코가 추진 중인 합작 조선소와 엔진 합작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눈 그런 어떤 대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거에 추가로 또 현대가 최근에 이제 또 현재 사우디가 추진 중인 710조 원 규모의 네온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협력 범위도 좀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전선과 호반그룹 역시 방한한 칼리드 알파레 투자부 장관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사우디의 초고압 생산 케이블 생산 법인을 포함해가지고 사우디 현재의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잘 아신 대로 지난달 26일이었나 그때 이제 사우디 리야드에서 주최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이제 양측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 법인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얘기한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호반그룹 등 현재 사우디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협업이 이제 확대될 만한 이런 기업들 계속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방안을 하긴 하지만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 볼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튀는 기업도 분명히 있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사실 이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요. 아예 이제 사이트를 좀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단기 혹은 아예 중장기로 나누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현대중공업과 대한전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재료 소멸 이슈로 단기간에는 조금 빠질지 여부는 좀 이번 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HD 현대 이어서 기업 개별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사실 LG 하면은 딱 가전이 떠오를 만큼 LG는 가전제품 잘 만들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가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꼈나 봐요. 지금 뭐 북미 지역에 키울 신사업, 3대 신사업을 선정했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남인 호장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편의점이라든가 대형 슈퍼 가시면 1+1이라는 상품 간혹 보시죠? 네, LG전자가 드디어는 1+1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LG전자의 가장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전 사업을 접고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전 사업은 계속 세계 1위를 지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죠. 세계 1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세계를 덧붙이겠는데 이제 특히 먼저 북미 쪽에서 신사업 3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그 이니셜이 HMM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동일한 동명의 상장 기업이 있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명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H는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건강, 의료, 원격 의료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 M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라 해서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의 충전 서비스를 하는 그쪽을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바로 메가입니다. 정말 한 1년 전만 해도 메가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었죠. 요즘은 조금 잠잠합니다만은 HMM, 헬스케어, 모빌리티 충전 서비스 그리고 메가 사업에 대해서 LG전자는 북미의 3대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포커스가 미래입니다. 앞으로 원격 의료가 활성화될 것이고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충전 서비스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리로 말하면 주유소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메가, 미래의 제3차원, 4차원 세계를 위해서는 메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 분야에 있어서 먼저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LG전자가 언젠가는 이쪽 사업도 진출하겠다는 장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LG전자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11월 한 달 동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한용희 수석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저는 11월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애플카 이슈가 좀 컸었죠. 왜냐하면 LG전자의 VS 사업부가 이제 전장 사업부다 보니까 여기서 애플카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뭐 H&A 사업부가 뭐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사업부죠. 이 가전제품 사업부가 역대 최대 매출은 맞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비 부담이나 이런 비용들 때문에 좀 꺾이고 내년에 조금 TV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쪽이 좀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주가가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애플카가 조금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LG전자는 인사 이동이나 임원 인사나 아니면은 조직 개편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됩니다. 이게 뭐 전통적으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이 이번에 11월 말에 되면은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오는 거는 애플카 태스크포스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 있다 보니까 태스크포스를 꾸린다라고 했을 때는 전장사업부가 좀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글로벌 TV 수요 감소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H&A 사업부 쪽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VS 사업부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일단 11월까지는 좀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SKC 소식도 한번 확인해보죠. 세계 최초가 붙은 뉴스에는 항상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SKC의 동박 사업을 담당하는 SK 넥실리스. V 동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SKC가 이제 2차 전지용으로 동박 사업 투자 회사죠. 이제 SK 넥실리스가 어제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인 이제 4680 배터리 라인인 고연신의 동박 V 동박을 개발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참고로 이 동박 같은 경우는 구리로 만든 되게 얇은 막인데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 소재 때 보통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마 동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동박에서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V농박의 연신율을 기존 제품보다 한 30% 이상 높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연신율이란 건 잘 아시겠지만 동박을 이렇게 당겼을 때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제 늘어나는 비율을 보통 의미하는데 이게 30% 정도 늘어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넥실러스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이번에 개발한 V동박을 개발해서 고객사 평가를 통과했다라고 거기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 43,000톤 정도 이제 출하되는 원통형 배터리 동박 생산량이 2030년 기준으로 23만 톤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시장이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으로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제 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어떤 매출이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 제품보다 연신율이 30% 정말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런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 커지니까 관련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제품 대비해서 연신율이 30% 늘어난 V동박. 이러한 개발 소식에 따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당연히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SKC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좀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경쟁사들은 많죠. SK 넥실리스의 경쟁사 LG 머티리얼즈도 있고 동박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은 지금 실제 북미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조 가까이 투자를 하고 SK온 같은 경우 6.5조 원. 그러니까 삼성 SDI가 조금 낮죠. 그러니까 좀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1.15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지금 SK넥실리스가 이렇게 4680 배터리에 대한 초극박, 그러니까 V동박을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4680 배터리는 지금 가장 빨리 쓰려고 하는 데가 결국에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이랑 세미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배달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트럭이죠. 그게 이제 2170 배터리로는 좀 에너지 덴시티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4680 배터리를 빨리 생산해야지 뭐 사이버 트럭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차 자체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 정도 배터리는 써야지 출력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4680 배터리에 대한 V동박을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넥실리스는 실적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SK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정적인 요인들은 그러니까 동박 쪽이 아니고 화학 쪽이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박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넥실리스는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나왔고 정읍의 6공장 가동이 좀 증가를 하면서 판매량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원가에 대한 개선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박 관련주도 그렇고 뭐 전해질, 뭐 첨가제 아니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전반적으로 저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들이 뭐냐면은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로드맵, 그다음에 SK온의 투자 로드맵, 그다음에 삼성 SDI 투자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총 200기가와트, SK온이 이제 100기가와트, 삼성 SDI가 한 20기가와트, 가장 좀 늦어요. 2025년인데 각 이제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GM하고 합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 포드랑 합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680 배터리에 대한 V동박은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배터리 쪽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원전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SMR의 진심인 기업들 이야기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입니다. 이 두 기업 지금 우크라이나의 소형 모듈 원자로죠. SMR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매출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이 하는 프로젝트에 그냥 참여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SMR 파일럿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SMR과 고온
고온 수전의 방식을 이용해서 청정 수소와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이걸 연구하고 실증하는 프로젝트로 미국의 FIRST, 퍼스트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무부는 어쨌든 미국의 국무부는 이번에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 그리고 장기적인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서 국가 간의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이게 어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히 최근에 이제 SMR이나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그래도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파일럿 프로젝트긴 하지만 여기서도 성공적인 완공이 실현이 된다면은 이 두 기업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용희 수석님? 일단 이번 주죠. 15일, 16일 날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한번 쭉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삼성물산이나 아니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SMR 파일럿 프로젝트를 참여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주가에 향방을 질 가능성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다른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원전이나 아니면 건설 쪽이죠. 삼성물산 기준으로 보시면은 사실 건설 쪽이랑 상사 때문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나 아는 이제 주택 건설 쪽의 이익 기여도가 원래는 전통 건설사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영업이익을 크게 바라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좋았죠. 하이테크나 아니면은 해외 플랜트 중심으로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원래 수주 잔고가 이번 연도 연간 목표가 11.7조 원이었는데 3분기 누계 기준으로 13.5조 원이 발생을 하면서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제 주택 기여도가 아니고 하이테크, 평택 반도체나 아니면은 우리 삼성전자의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팹 쪽이죠. 이쪽 좀 공사를 맡으면서 이익 기여도가 좀 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사 쪽을 제외한 모든 부분 실적이 다 개선이 됐다. 호텔 레저 쪽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해상풍력이나 아니면 SMR 원전 같은 쪽에 계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실적에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우크라이나 SMR 프로젝트로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은 하이테크나 아니면 해외 플랜트 쪽 시공을 보거나 두산 쪽은 해상풍력이나 원전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사는요. 지난주 반등의 주역들이었죠. 낙폭과대 성장주, 그 대표적인 NC소프트 기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피봇 기대감도 있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NC소프트. 지난주 아주 주가 견조했죠. 남인 회장님. 네,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항상 고민하는 화두가 있죠.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금리 동향이 성장주에 유리하냐, 가치주에 유리하냐 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CPI가 7.7로 나옴으로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기대가 커진 거죠. 그러면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가 훨씬 더 시선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상승폭이 삼성전자, LG전자, KB금융보다 앞섰던 이유, 저는 이걸로 봅니다. 바로 숏 커버링, 즉 네이버 가격과 카카오 가격과 NC소프트 지금 가격에는 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매물 공백 구간입니다. 지금은 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때 공매도 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 폭등. 네, NC소프트가 저는 13% 올랐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념으로 한번 그 캡처를 하나 떠났는데요. 이렇게 숏 커버링 나올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숏 커버링 기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열흘 동안 숏 커버링이 만회된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5일 정도, 즉 일주일 정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한 일주일 내가 기다려보, 이걸 이제 매수하시겠다는 투자자는 오히려 기다려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분명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오리라고 판단합니다.